2017년 5 공채 자료에서 기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가책형이고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 풀이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파트 2는 당연히 21번부터 남은 40번까지 진행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나타냈다. A, B, C, D에 해당하는 기간을 바르게 나열하라 라고 지금 해있고, 여기 이제 고용인원, 의무인원, 장애인 고용률이 나와있고, 조건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첫 방에 첫 그 조건에서 이렇게 지금 동부청, 서부청, 남부청 3개의 조건이 나와있을 때는 풀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이 확정형 보기라고 하는데, 확정형 보기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가보는 겁니다. 자, 서부청이 가장 낮다고 했고, 여기 서부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남동, 북동, 남서, 북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A, B, C, D에 무조건 서부청이 나오죠.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것들은 A가 될 테니까 얘가 서부가 되겠네요. 다음. 자, 북부청이 남부청. 솔직히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동부청은 남동청보다 장애인 고용 인원은 많으나 고용률은 낮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고 이거보다 적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B, C, D 중에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안 풀립니다. 일단 많고 바로 나왔네요. B가 동부청입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한 번만 나오면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CD에서 이거를 충족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에 오류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넘겼던 남부 북부만 들어갈게요. 자, 동부청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서부청보다 많고, 서부청보다 많다는 건 그러니까 서부청보다 많고, 그다음에 남부청보다 적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동부는 구했고 남부와 북부가 지금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걸 봐야겠네요.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구해놨으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북부가 남부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북부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있고, 가부터 카까지의 국가의 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고, 이와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좀 이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의 경계를 줘가지고 좀 약간 헷갈리고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침착하게만 푼다면 막 이런 건 막 30초 컷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인드로 가다가 괜히 실수하니까 이런 건 1분 30초 안에 풀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만 잡아도 되니까요. 한 문제당 1분 30초만 풀어도 피셋은 40문제를 다 풀고도 남습니다. 그게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자,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없다라고 했는데 각 줄을 보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조작국으로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겠습니다. 단위 10억 달러인 거에 주의하고, 자, 그러면 200억 달러 초과하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밑에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내림차순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내림차순으로 친절하게 해줬네. 여기서 3% 이상인 것들 없죠. 이 중에서 2% 초과하는 게 여기 하나 있네요. 순매수액. 다가 있습니다. 자, 나국은 A와 B를 충족하죠. 3% 넘고, 이거 742억 달러니까, 2억 달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리을은 볼 필요 없고, 디귿만 보도록 할게요. 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모두 4개라고 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뭐 2가지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적성이 한 가지의 풀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가장 가볍고, 간단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시적으로 저는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보는 방법만, 빠르게 보기만 하면 되죠. 이거 포함되고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얘는 안 되죠. 다 모두 만족을 하니까. 얘도 안 되고, 얘는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해가 되는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개죠? 잠시만. 3개? 하나 더 있나? 다시. 자, 이제 말하면서 풀어가지고 저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거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얘는 이제 이거 안 되고, 얘네 둘이 되니까 하나 된다. 나머지는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4개니까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6개 광종이 있고 위험도 경제성만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도 실수에만 좀 유의하고, 이것도 한 1분 40초 안에 푼다,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잡으면 되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위험도 경제 모두가 3점을 초과. 비축 필요 광종. 위험도 이거 둘 중에 하나 3점 초과, 다른 하나 2.5점 초과, 3.2. 지금 막 되게 복잡해. 근데 그냥 일단은 가볍게 읽어주고, 어차피 이거 보면서 다시 봐야 되니까 가볍게 읽어주고 바로 내려갑니다. 자, 주시광종. 주시광종은 뭡니까? 하나는 3점을 초과해야 되고, 나머지는 2.5 초과, 3.0 이하. 이걸 찾아가라는 거지. 얘는 초과니까 안 되고요. 얘는 됩니까?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는 되나? 아, 얘는 되죠. 왜냐면 3.0 이하고 3.0 초과니까. 나머지 얘는 둘 다 초과니까 안 되니까 아연광이 됩니다. 두 개를 지울 수 있고, 니은을 볼게요. 자, 비축 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거는 은, 아연, 철이다 라고 했는데, 은, 아연, 철 볼게요. 자, 둘 다 3.0 넘고 다 넘는데 얘는 3.0을 초과는 안 합니다. 비축 필요광종은 모두 초과를 해야 되거든. 얘는 3.0을 딱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디귿과 리을만 남는데, 실전에서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되, 그래도 최대한 빨리 고를 수 있는 선지를 택하는 것도 그게 능력이겠죠. 그게 경험의 차이고, 숙련도, 즉 연습한 게 빛을 발하는 때가 아마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푸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볼게요. 주시광종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0 초과, 2.5, 3. 이제 이상 이하로 변경한다면 금, 아연은 주시광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볼게요. 금, 아연 볼게요. 자, 2.5, 3.0이죠. 하나는 3.0 초과. 말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3.0 초과하는 게 없는데 틀렸어요. 얘가 맞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비축 필요 광종으로 되는 거는 이제 그 경계점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20% 증가하면 3, 3이니까 볼 필요 없고, 초과를 원하니까 연광은 되죠. 여기 20%가 0.54니까 얘는 이미 됐고, 얘도 이미 됐고, 금강은 안 돼요. 이게 3.0이 되거든요. 20% 증가하면. 얘는 3.0을 초과하겠지만 얘는 초과를 못하죠. 연광만 들어가니까, 뭐야, 연광만 들어가나? 다시 한번 볼까요? 연광 들어가고, 얘 뭐 이미 들어갔었고, 아, 은광은 뭐 이미 됐었죠. 은, 아연, 철. 그쵸? 근데 제가 니은을, 아니네요. 뭐 맞게 했네요. 뭐 니은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볼게요. 주당 운동 시간을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요. 이 역시나 자료가 매우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오후공채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는 최근 경향이 이제 민격채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운 문제만은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후공채는 오후공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미만 운동하는 3학년 남학생 수 87. 4시간 이상 운동하는 1학년 여학생 46. 당연히 많겠지. 자, 동일 학년의 남학생, 여학생을 비교하면 남학생 중 1시간 미만을 운동하는 비율이 여학생 중 각 학년에서 모두 낮다라고 했는데, 자, 낮고요. 7.6. 이것도 맞죠. 자, 그럼 정답은 벌써 두 개로 압축이 되고 디귿만 보면 되겠죠.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학년이 높아질수록 3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3시간 이상의 비율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4시간 이상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자 보면 이렇게 가면 얘는 0.8%포인트 내려가지만 얘는 8% 가까이 지금 증가하죠. 8%포인트. 여기서는 물론 이제 감소를 하고, 여학생들은 다 감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례가 되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칭형 문제고,
짝지은 거를 고르는 좀 특이한 매칭형인데 한번 볼게요. 짝지어진 두 대학끼리만 비교하고, 졸업률은 야누스가 플로라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얘 세 번째를 보면 로키와 토르 학생 사이는 18,000명 이상이라고 해서 이 18,000을 작은 숫자에다가 더하는 게 빠릅니다. 여기서 이거 빼서 18,000을 넘을까 안 넘을까 판단하는 것보다 작은 숫자에서 18,000을 더했을 때 얘를 넘어쓴다면 무슨 뜻이지? 그건 당연히 18,000 미만이란 소리고, 작은 숫자에다 18,000을 더했을 때 얘보다 작으면 당연히 18,000 이상이란 뜻이겠죠. 얘는 25,000이니까 안 되고요. 얘는 18,000도 안 되고, 얘는 18,000 더하면 뭔데? 27270이죠. 아이고. 27270이 되죠. 27600보다 작네? 그 말은 18,000면 이상. EF가 로키, 토르 백으로 다 지워볼게요. 하지만 이 순서도 중요해. 괜히 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것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입학 허가율은 토르가 높대. 허가율이 누군데? 9. 그럼 2가 토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오는데 볼게요. 자, 졸업률은 야누스가 플로라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돼요. D, C, A, B의 경우를 빠르게 찾아보면 되죠. 자, 졸업률 볼까요? 97. 플로라보다 높죠.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바로 넘어가세요. 이게 맞아버리면은 바로 넘어가면 돼요. 미련 없이. 뭐 볼 필요 있나 싶은데 이거 보면 졸업률 동일하죠. 여기서 이미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번 볼게요. 주가를 나타냈는데 A, B사의 주가와 주가 지수 오른 거를 이제 고르라고 했고요. 주가 지수는 이제 1월 가격을 기준으로 한대요. 분모를.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월, 뭐 예를 들어 3월의 주가 지수면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분에 이거 둘이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제 2월 수익률이라고 치면은 뭐 A사의 2월 수익률이라고 치면은 5,000원분에 여기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뺀 값, 뭐 이런 식으로. 기억 볼게요. 기억 보면 3에서 6월 중에 그 주가 지수가 가장 낮은 달. 일단 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문제죠. 뭐 문제일 건 없죠. 그냥 바로 보면 되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400, 즉 104가 되고, 얘는 어차피 110이잖아. 단위를 이제 줄여준 거죠. 자, 그럼 이게, 근데 굳이 이거를 구할 필요는 없었네요. 얘만 보면 되니까. 얘네들은 100이고 얘는 100을 넘으니까 얘네 둘만 볼게요. 자, 이거 둘이 더하면 뭐지? 11,100원이죠. 얘는 둘이 더하면 뭔데? 1,400원. 당연히 얘가 주가지수가 가장 낮겠지. 왜? 이 합이 주가지수의 분자가 되니까. 분모는 다 11,000원으로 동일하니까. 당연히 분모 똑같고 분자 작을수록 작은 거잖아요. 5월입니다. 근데 전월 대비 하락했다. 주가가. 증가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자, A사의 주가는 6월이 1월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주가가 100%입니다. 지수가. 근데 얘는 5,400원이네? 그럼 이거 둘이 더해서 뭐 얼마가 돼야 되지? 11,000원. 이거 5,600원이 돼야겠네. 5,000원에서 5,600원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걸 습관적으로 6월이 1월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 LCG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디귿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A사의 주가가 전월 대비 20% 하락을 하고, B사의 주가는 전월과 동일하면 2월의 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자, 20%면 얘 4,000원이니까 4,000원 되는 거죠. 얘는 그대로고. 자, 그럼 10,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는 그냥 두 자리로 해도 되겠네. 이거라는 거지. 자, 이게 몇인데? 이게 90%보다 작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소리인데 당연히 90%보다 크죠. 11분의 1은 9.09%니까 이거 하면은 90.9%. 그냥 가볍게 하고 싶으면 91%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전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주가가 100에서 91이에요. 이게 10% 이상 하락한 건가요? 아니지. 90보다 작아야 10% 이상 하락을 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맞겠죠.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볼까? 이거 그냥 감소율 구하는 건데 얘는 뭐 증가했으니까 필요 없고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이니까.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도 포함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네. 57에서 45 감소한 거랑 45에서 39 감소한 거. 자, 얘는 이제 12 정도 감소하고 얘는 6이 감소했습니다.
얘는 적어도 57분의 12는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20% 이상 감소. 얘는 뭐, 아이고, 20% 미만 감소. 45분의 6은 20%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달이 언제? 4월. 전월 대비니까. B사의 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나? 하락했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7번 볼게요. 34개 국가의 이제 1인당 GDP 수학 성취도를 나타냈고, 이걸 이제 그 도트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게, 난이도는 쉽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는 자료 해석에서는 그런 문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진짜 어려운 문제는 피세트형 인간이라 불리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못 풉니다. 다 찍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그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누가 더 최대한 많이 맞추냐, 뭐 이런 거. 보죠. 기억. 1인당 GDP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 중에서 수학 성취도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의 수와 낮은 국가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체코부터 찾아갈게요. 자, 여기 잘 보면 이것도 친절하게 내림차순으로 해놨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거 내림차순 안 해놓을 수도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그럼 진짜 까다로워지겠죠. 자, 그러면 체코를 볼게요. 자, 체코 밑에 국가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체코까지 14개. 34개국이었죠. 그럼 체코 위로 무슨 소리? 20개국이란 소리. 왜 이걸 하냐면, 낮은 국가, 높은 국가 수를 물어보는 선지는 최대한 이거 지금 총 이 체코 위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개국인지 미리 구해놓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문제 많이 풀면 대충 감이 오는데, 어찌됐건. 자, 그러면, 여기서 10개, 수학 성취도가 높은 애들이 10개냐, 그거만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체코보다 낮은 애들이 10개인지,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볼게요. 자, 10개인데, 이 카타르가 문제인데, 뭐 여기 찾아야지. 1인당 GDP가 77. 자명하게 보입니다. 375 정도? 맞네요. 얘는 499 미만이니까. 수학 성취도 하위 7개 국가. 이걸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 되겠죠? 1인당 GDP는 모두 아니죠. 얘는 지금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디귿을 볼 필요가 없겠죠. 리얼 볼게요. 수학 성취도 상위 2개 국가의 1인당 GDP 차는 수학 성취도 하위 2개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상위 2개는 이겁니다. 얘의 차이는 3칸 정도, 3칸이 안 되지만 약 3칸이고, 하위 2개는 비교할 필요가 없었죠. 크다? 아닙니다. 자, 8번 보죠. 축구팀 가나다가 경기를 했고, 옳은 거를 일단 고려합니다. 자, 각 팀이 나머지 두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니까 총 경기는 2경기가 되겠죠. 2경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걸 채워볼게요. 이게 동그라미를 무조건 자료 해석에서 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빈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빈칸을 다 채워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점하고 득점이 있는데, 당연히 총 득점의 합이랑 실점의 합은 같아야겠죠. 15점이니까 얘는 뭐야? 9점이 되겠지. 자, 무승부가 있네. 일단 가는 무조건 무승부가 없어. 그럼 나와 다는? 그렇지. 물론 무승부를 해야 되고, 패배는 당연히 일식이지. 얘가 2승을 했으니까. 자, 이제 다 채웠다, 그죠? 기억 볼게요. 가의 총득점은 9점입니다. 나와 다는? 그렇죠. 무승부. 디귿은 맞고요. 자, 가는 다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했다. 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걸 보고 따져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나와 다는 무승부예요. 그 말은 0대0이면 무승부, 1대1이면 무승부, 2대2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다는 총 득점이 2점이죠. 그러면 나와 다의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2대2인 경우를 살펴볼까? 그럼 자, 2대2 빼요. 그러면 나 팀하고의 그 득실차를 빼면 나는 뭐가 되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되지?
9, 2가 남지. 이건 무슨 뜻인데? 나 다 팀이 합쳐서 가 팀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럼 득점은 총 2번 했고 실점은 9점을 줬다는 거지. 그럼 가 입장에서는 9, 2 바로 맞아버리죠. 그러면 2대2 즉 2대2 서로 2대2였으니까 가는 다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되지? 0, 6이죠. 그럼 뭐지? 가는 다 팀하고 6대 0으로 이겼다 라가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나는 2대 3으로 가랑 전적이 생겼겠죠. 그럼 당연히 가는 나 팀에 대해서 3대 2로 이겼어. 그래서 이걸 둘이 더하면 9, 2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6대 0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1대 1인 경우나 0대 0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0대 0이면 자 6대 13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맞잖아. 13대 6이 돼야 되잖아. 안 되는 거죠. 1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3대 4, 1대 7 이거 둘이 더해봐. 11대 4 안 맞죠. 그래서 2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다. 3번입니다. 9번 볼게요. 9번이 좀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액이랑 부가가치 현황 옳은 걸 더 고라가네요. 자, 농임업 생산액이 나와 있고 분야별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비중은 농임업 생산액 대비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자, 곡물, 화해, 과수는 농임업의 일부 분야라. 그럼 무슨 뜻이지? 다른 분야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 얘네들이 다 합쳐서 100%가 아니라는 소리죠. 자, 부가가치 현황이 있습니다. GDP 대비 부가가치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GDP가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다. 뭐 이런 식이지. 이제 반대로 농임업 부가가치니까 GDP 대비 농임업을 더한 게 2.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당연히 뭐야? 얘가 되겠지. 합치는 거니까. 기억 볼게요. 생산액이 전년보다 작은 애는 부가가치도 전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 작은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빼고는 11년도 부가가치는 증가합니다. 부가가치도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화해 생산액은 매년 증가. 여기다가 화해 비중을 곱하면 되겠죠. 뭐 28에서 27.7로 줄어들어도 얘보다는 압도적으로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증가를 했겠고, 뭐 둘 다 증가하고 나머지 볼 필요 없었죠. 맞습니다. 저는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디귿을 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리을보다는. 자, 디귿은 매년 곡물 생산액은 과수 생산액의 50% 이상. 어차피 이 퍼센티지에서 여기서 이거 퍼센티지를 가져 먹는 거니까 이것끼리 비교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곡물 생산액은 과수 이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얘의 절반이 얘보다 작은지만 보면 돼요. 안 되죠. 이거 절반이 20.1인데 15.6이잖아.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매년 농업 부가가치는 농임업 부가가치의 85%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얘네 둘이 더하면 이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질문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건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기출풀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듭니다. 너무 질문하니까. 질문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놓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거 왜 했냐면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수포자 이런 드립 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무원 가시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가시거나 회사를 가셔도 이런 번분수 형태는 많이 접하실 테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되죠. 농업, 임업 더해서 농업. 이게 무슨 뜻인데? 농업 부가가치는 농업 부가가치의 85% 이상.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다 보면 22.1로 똑같아요. 소수점 생략했습니다. 뭐 굳이 귀찮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냐 물어봤을 때는 이거분의 이거가 15% 미만이냐, 즉 여사건 반대 해석으로 살펴봐도 이게 더 편합니다. 자, 22분의 1은 뭡니까? 분수의 소수 표현을 알고 있으면 너무 간단하죠. 4.55%예요. 그러면 뭐 당연하지. 그럼 얘 4.55니까 얘는 뭐 95. 몇 %겠지. 얘도 똑같고 22분의 2 당할 거 없죠. 11분의 1은 뭐지? 9.1%, 9.09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85% 이상이 자명해진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AF의 학생의 그 1대1 채팅방 참여 현황인데 표와 규칙에 따라서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참여 여부를 0하고 1로 표시한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참여는 1 아니면 0. 오케이. 학생 수가 n일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1대1 채팅방의 수는 2분의 n-1. 경기수랑 똑같네요. 7개의 팀이 있으면 걔네들이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총 경기수 뭐 이런 식으로. 밀도는 이렇게 돼 있고 기억부죠.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B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보면 여러분 이걸 짝 펴러갑니다. 뭐냐면 이거 하나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에서 여기랑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짝표의 장점은 대신 그만큼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A 볼게요. 2명이죠. 얘 4개. 이거 왜 4개냐면 이게 3명인데 이 B가 A랑 하는 경우에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것만 더해주면 되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111.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맞나? 자, 그러면 잠깐. 얘는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4개. D는 이렇게 맞죠? 그다음 C는 다시 그냥 해보자. 이렇게. 맞네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4개야? 3개지. 자, 그러면 B가 가장 많죠. 정답이고요. 니은 볼게요. A와 C는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A는 B하고 B는 C하고 참여하고 있죠. 니은만 볼게요. 갑반으로 전학온 새로운 학생 G가 C, D야만 각각 참여한다. 자, 그럼 채팅방이 2개가 늘어나네요. 기존에 있는 건 몇 개지? 즉 8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럼 밀도는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모든 채팅방 수랑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 수로 이제 그걸 분수를 만들어서 비교하라는 거죠. 이미 해놨으니까 이 7명이었으니까 21 맞나요? 잠깐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네. 그러면 15명, 15개의 채팅방이 가능하고 2명이 전화로 왔으니까 6명 맞나? 그럼 8, 7 이렇게 되나? 28? 이게 맞나요? 그럼 이제 밀도가 낮아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낮아지죠. 근데 이게 제가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여기서 채팅방이 2개 늘어난 거지. 새로운 학생이 이렇게 봤네요. 제가 실수를. 얘 1명이 늘어난 거죠. 그 28이 아니라 7, 6, 2니까 21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되겠습니다. 21분의 10하고 이걸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뭐 분수 대소 비교, 그러니까 분자 증가율, 분모 감소율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해보죠. 자, 2 증가했으니까 얘는 8분의 2, 즉 25% 증가했고 6 증가했으니까 40% 증가해서 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15분의 8은 얘 곱하기 2 하면 16이죠. 곱하기 2 했을 때 분모를 넘어서면 50% 이상이라는 소리죠. 근데 21분의 10은 곱하기 2 하면 20이죠. 얘 못 넘죠. 그 말은 얘는 50% 미만.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맥주 수출 현황인데 추가 필요한 자료를 고르라고 합니다. 키워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이래 맥주 최고치 수출액. 내은 1992년이 없죠. 2006년 상반기도 역대 동기간 대비, 즉 2015, 14, 13, 12, 11 다 상반기가 필요하다는 소리지. 얘도 필요하겠네요.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보면 되겠네요. 연도별 각국의 전체 수출액 2013년 대비 이 정도 증가해서 같은 기간 각국 전체 수출액이 이거에 비교하면, 즉 전체 수출액을 묻고 있죠.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12번 볼게요. 14년 동안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인데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했고, 1번 보죠. 10년과 12년의 전체 사망자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더하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같다라고 물어봤냐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9.1로 같으니까 아 같겠구나, 이게 이제 함정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는 8.9 얘도 8.9 같은데 그 인구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리잖아요. 함정입니다. 여성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87에서 83으로 감소하죠. 매년 남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성 이거의 8배 이상. 뭐 곱해요 그냥. (28에 16인데) 15.9면 8배가 안되죠. 남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해 어디야? 2004년? 네. 그러면 전년 대비 남성 사망자 증가율은 4,400에서 4,674.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4,400의 5%는 220이죠. 얘 둘이 더하면 4620인데 얘 4674죠. 5% 이상 증가 맞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년이 3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얘 27로 보고 31로 보면 얘는 뭐가 되지? 41에 47로 봅니다. 4가 증가했죠. 27분의 1은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3.7%니까 이거 누려주면 14.8%. 어찌됐건 15% 미만이란 소리고 얘는 6이면 아 이거 비슷한데? 이거 숫자 까다롭네요. 뭐 굳이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 그럼 좀 정석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원래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그냥 푸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자릿수 줄인 지금 그건가요? 여사건으로 보면 되죠. 아이 뭐야 잠깐 474 아 죄송해요 이게 아이 애매하네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뭐 이 정도는 계산해볼만 해가지고 아마 17년 중에서 가장 조밀한 계산해볼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반올림의 411 이거 둘이 비교하는 건데 뭐 이 정도 차이 나면 여사건으로 비교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게 맞나? 오케이. 여사건 보면 이제 여사건이 뭔지는 아실 거죠? 자 지금 이거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지. 자 얘 이제 17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60%는 안 됩니다. 증가율이. 얘는 지금 몇이죠? 23에다가 26 정도 증가를 하죠. 37에서. 그러면 37에 자세히 몰라도 60을 곱해보면 22점 몇이에요. 즉 얘는 26이니까 얘는 60% 초과 증가, 얘는 미만 증가. 그 말은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원수는 뭔데? 이거지. 여사건이니까. 따라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거지. 얘는 뭔데? 01년 전년 대비 증가율. 따라서 01년이 03년보다 뭐야 이거? 잘못 계산했어? 왜 이래? 잠시만요. 오 이거 저도 오랜만에 계산하니까 이게 헷갈리네. 다시 63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17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60% 안 되고 얘는 지금 60% 되죠. 이렇게 됐고 이게 왜 답이 안 나오지? 아 이 바보. 제 전년 대비 감소율을 구했어요. 미안해요. 아 어쩐지 어려운 거를 괜히 돌아서 가고 있었네. 아 삽질하고 자빠졌네. 이제 01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었잖아요. 이게 이제 27로 보고 31로 보고 근데 맞을 텐데. 그럼 이제 대충 270분의
307이니까 37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수를 좀 줄여주면 411분의 자, 대충 이제 630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럼 얘는 당연히 63이 되겠지.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헷갈리겠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단위 하나 더 줄여도 돼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140 정도 증가를 했고, 얘는 그대로 이제 26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얘는 37분의 26은 아까 구했었죠. 60%를 초과하죠. 그렇지만 얘는 60%도 안 돼요. 얘 50% 약간 넘을 겁니다. 한 51, 2%? 얘는 60%가 안 돼. 그 말은 분자의 증가율이 얘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 얘는 0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01년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얘는 틀렸으니까 01년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다 구해놓고 이거 거꾸로 해놨네요. 13번 보죠. 소독제 실험인데, 누적 주입량에 따른 미생물 개체수 변화. 옳은 거 일단 고르라 합니다. 누적 주입량 개체수. 기억 보죠.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소독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소독 효율은 측정 시점의 소독제 누적 주입량분의 시작에서 이걸 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는 1시간 지난 거고, 여기 이제 2시간 지난 거죠. 그럼 벌써 2시간 누적 주입량이 이제 5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지. 얘가 3 정도 남았으면 한 95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감소한 게 남아있는 거니까 대충 이게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가장 클까요? 얘가 한 19 정도 되죠. 얘를 보면 여기서 이제 1시간이죠. 누적 주입량이 이제 3은 안 되는데 3 정도 된다고 칠게요. 100에서 20을 빼주면 정확하게 80입니다. 이거 나눠주면 20 넘죠. 정확하게 26.66667이 되겠죠. 이 정도. 26.67은 19보다 크죠. 그래서 2시간이 경과한 시간보다 2시간이 경과한 시점보다 더 큰 소독 효율이 존재해요. 소독 효율은 F가 D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8분의 얘는 7은 안 되지만 대충 7이라고 칠게요. 7분의 8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개체수가 여기서 여기 뺀 거랑 여기서 여기 뺀 게 있는데, 당연히 A에서 D가 A에서 F보다 좀 더 길잖아요. 이게 차이잖아요. 긴 게. 결국 얘가 이게 되고 얘가 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죠. 분모는 작고 얘가 얘보다 클 때 당연히 이게 이거보다 크겠죠. 그래서 소독 효율은 D가 높아요. 그래서 F가 D보다 낮다는 게 맞다가 되겠죠. 자, 구간 소독 속도는 BC가 EF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소독 속도는 2시간 측정 시점 사이 시간 1시간이죠. 1시간 EF끼리 1시간. 그럼 이건 똑같을 거고, 미생물 개체수만 빼주면 되죠. 여기서 이거보다 여기서 이거 빼는 게 더 크죠. 따라서 BC 구간의 소독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문화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일단 고르러 갑니다. 연도별 9개의 반출 허가 문화재 수량 중 지정 문화재 수량이 가장 큰 게 2011년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지정과 비지정으로 나뉘죠. 근데 이거분의 이거가 가장 작을 때 이거분의 이게 가장 큽니다.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전체에서 지정 문화재가 가장 큰 걸 고르려면 이 전체에서 비지정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을 때 얘가 가장 크겠죠.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쉽죠. 자, 이거분의 이거에서 가장 낮은 걸 찾아보자 이거죠. 차이가 16개 나고, 얘는 13개 나고, 14개 나고, 15개 나고, 얘 15개 나고, 22개 나고, 얘는 8개 나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답 나오지 않나? 330분의 15랑 749분의 733. 당연히 이 차이가
얘보다 작은데 분모는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330분의 15가 749분의 16보다 크다는 거죠. 즉 2011년이 비중이 가장 큰 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007년 이후에 연도별 전시 건수 중에서 미국 전시 건수 비율이 가장 작은 해 어디 있습니까? 이때부터 18분의 5는 뭐 30%도 안 되고 얘는 딱 30% 제외하고, 왜냐면 30%보단 작은데 얘는 30%잖아요. 그럼 일단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하는 거죠. 33분의 8은 뭐죠? 몇 정도 되지? 한 20 몇, 거의 25% 정도 돼요. 일단 얘랑 얘를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나머지 24분의 5. 얘는 20% 약간 못 미치, 20% 약간 넘겠네요. 얘는 30% 넘고 얘도 거의 3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7년, 9년, 10년이 있는데 18분의 5랑 이건 조금 비슷하다. 지금 얘네 셋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18분의 5랑 24분의 5는 당연히 얘는 더 크죠. 분자 똑같으니까. 분모 작으니까 제외해주고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얘가 가장 작네요. 5에서 8은 60% 증가했지만 여기서는 30%, 30 몇 프로밖에 증가를 안 하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작은 거 24분의 5는 뭔데? 2010년. 2010년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게 해놨나? 나머지는 그냥 보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겠습니다. 각국의 4대 범죄 발생 건수랑 검거 건수에 대한 자료인데 일단 옳지 않은 거를 고라고 하네요. 발생, 검거 건수, 총 인구가 나와 있고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괜히 10만 명당이라고 해서 당황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분에 이걸 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10만 해주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이거 매년 증가하는지 보면 되죠. 자, 일단 이건 다 괜찮은데 얘가 문제지. 비교하면 되지 뭐. 이거분에 이거 비교하면 돼요. 어차피 10만은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제외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49194에서 346이면 약간 증가했죠. 그렇지만 얘는 거의 3000 가까이 증가를 하네. 당연히 분모는 작은데 증가한 양이 얘보다 더 커. 얘는 분모조차도 큰데 증가한 양은 100몇, 얘는 3000 가까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럼 얘네 둘. 자, 49346, 49740 기껏해야 400 증가했는데 얘는 1200 가까이 증가했죠.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얘도 증가하죠. 왜? 분자의 증가율이 크니까. 분모의 증가율보다 맨날 증가합니다. 2010년 이후에 전년 대비 4대 범죄 발생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거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연도가 있는데 동일하냐 물어봤어요. 자, 이거 딱 봐도 다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19498에서 19670이면 172건 증가하죠. 이 누가 봐도 나머진 다 몇천 건씩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작겠지. 19498분의 172보다 작은 애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얘는 얘도 똑같죠. 226인데 얘보다 더 작게 증가한 애가 있어요? 얘 있을 법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겠다. 16125에서 403이면은 얼마 정도 증가를 하지? 279. 왠지 질문할 것 같아서 이거랑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증가율이. 근데 분 다 크고 분모 다 작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3번 보죠. 2013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이 가장 낮은 범죄 유형의 발생 건수는 해당 연도 4대 범죄 발생 건수의 60% 이상이다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보다 이거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라 라는 거지. 자, 1647, 1646 이건 볼 필요 없지. 얘가 1등이겠죠. 뭐 99점 몇 프로. 얘는 10인데 얘의 10%가 13점이니까 이 10은 얘보다 작아. 그 말은 얘도 90% 넘겠구나. 오케이. 얘도 여기다가 10%가 575인데 이걸 더하면 얘를 넘어.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이거보다 이거는 얘도 90% 이상. 하지만 얘는 얘의 10%가 1477인데 이걸 여기다 더해도 얘를 못 넘어. 139 몇 저거저거 되겠네요. 그 말은 얘는 90%가 안 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세세하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인데
절도의 발생 건수는 해당 연도 발생 건수가 60%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13년도 22,310이죠. 22,000에다가 60% 곱하면 12,000, 13,000이니까 당연히 60% 이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4대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80%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얘 이제 20% 더한 게 20%를 해준 게 여기다 더했을 때 이거를 넘으면 다 80% 이상인 거예요. 다 넘죠? 얘 4,400인데 이거 넘어주면 더해주면 23,000이고 나머지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면은 다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이거분의 이거 모두가 80% 넘는다는 소리죠. 정답은 5번에 있었네요. 자, 2013년 강도와 살인 발생 건수 합이 4대 범죄 발생 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강도와 살인 검거 건수의 합이 4대 범죄 검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이 더하면 대략 5,900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냥 여러분 정확하게는 5,855인데 5,900으로 봐요. 그냥 자릿수 2개 빼줘서 59, 얘는 56으로 봅시다. 5,600건이니까 뭐 걔는 나와있지. 223, 198. 여기서 여기 얘 10% 19.8 20이 안되죠. 하지만 증가량은 25, 얘는 증가량 3, 얘 10%는 5.6. 결과 10% 미만 증가, 10% 초과 증가. 따라서 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 얘는 뭔데? 검거 건수. 검거 건수의 합이 이거보다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6번 볼게요. 각국의 자동차 매출액 그 자료이고 옳은 거를 일단 골라라 라고 했고 볼게요. 2013년 C 자동차 9월달 그러면 9월달은 당연히 여기다 1.5를 나누면 되겠지. 왜냐면 9월달에 1.5배를 곱한 게 얘니까. 그럼 뭐 285를 얘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200억 넘어요? 200억 되려면 얘 300을 초과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2013년 10월에 월 매출액 상위 5개 자동차 순위는 전월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바뀌냐 안 바뀌냐를 보면 되는데 이거 팁 드리면은 그 꼴등이네 있죠. 그 다음에 6등이네. 얘네들 사이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답이 거의 웬만해서 나오거든요. 약간 장치인데 그 일례를 보면 얘 1.5잖아요. 그러면 전월에 9월달에는 얼마지? 한 130억 정도 증가, 130억이라는 거지. 얘는 1.4를 나눠주면 되지. 자, 그럼 1 해주면 14 남지. 얘는 정확하게 110억이다, 그쵸? 그럼 여기다 40%면 44억이니까. 맞나?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1.2로 나눌게요. 그럼 얘 뭐가 되지? 1 해주면 29가 남으니까 얘는 120 몇 억이 되겠죠. 잘 보세요. 6위에 해당했던 F자동차가 9월달엔 120 몇 억. 5위에 해당했던 이 자동차는 9월달에 110억. 얘가 더 위죠? 순위는 바뀝니다. 틀렸어요. 2013년 6월부터 9월 중에 I 자동차의 월 매출액이 가장 큰 달 9월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적이죠. 아닌데 8월달에 전월 대비 15억이 증가했고 얘는 12억이 증가했으니까 틀렸어. 얘도 또 답 뒤에 있네. 시간 걸리게. 2013년 10월 월 매출 상위 5개의 자동차의 10월 월 매출액은 그러니까 월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80% 이하라고 했어요. 이거 다 더하라는 거죠. 이거 뭐 67.3, 75.76 이거 간단히 더해도 80% 넘어요. 5번이 정답이고 이건 뭐 아무거나 봐면 되죠. 이거 보면 되겠네. 10월달에 33%인데 여기다 3배로 곱하면 전체 매출액의 99%가 되겠죠. 1097에다가 3을 곱하면 대략 3300. 죽었다 깨어나도 4천억 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하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볼게요. 파종하는 문제네요. 110m고 B지점 710이니까 600m 차이가 날 거고 10m 높아질 때마다 0.1도니까 600m 차이면은 6도가 낮아지겠네요.
왜냐면 기온 측정의 기준점의 고도는 110m인데 내가 식물을 파종한 거는 비지점이니까 6도를 빼줘야 된다는 소리지. 자, 파종 후 1 최고기온이 3도씨 이상인 날이 연속 3일. 이를 만족한 날 이후에 0도씨 이하인 날이 하나. 이걸 또 만족하고 3도씨 이하인 날이 존재. 여기다가 6일을 더한 날인데 단 1부터 3까지 사이에 1 최고기온이 0도면서 B 이만큼 이게 있으면 이게 있는 횟수만큼 1이 당겨진다. 해보죠. 최고기온이 3도씨 이상이 되려면 시작 고도는 기온 측정 기준점은 9도씨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는 안 되고 3일 연속이죠. 그 다음에 0도씨 이하가 되려면 6도씨 이하가 돼야겠죠. 여기 하나 있네. 됐고 3도씨 이상인 날이 존재한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나머지는 9가 안 되니까. 자, 그럼 3월 23일에다가 6일을 더하면 29일. 그리고 여기서 말한 0도씨 이상이면서 B가 되려면 이게 즉 6도씨 이상이면서 B가 돼야겠죠. 그런 걸 여기서 찾아볼게요. 아, 여기 하나 있고 얘는 안 되고 두 개가 있으니까 빼주면 27일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기업 역량 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과제 이행 실적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업체 수, 실적 건수, 과제 이행 실적별 분포. 기업. 매년 선정 업체 중 디자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 보면 14년은 전년 대비 얘는 똑같고 엔지니어링 감소하고 디자인 감소했어요. 그치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까요? 아, 물론 분모랑 분자가 있으면 얘의 감소율이 얘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근데 똑같이 얘는 2가 감소하지만 얘는 1이 감소한다고 얘가 더 많이 감소했겠네. 그럼 커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체 숫자를 봐야지. 얘는 3에서 2가 감소한 거고 나머지는 거의 12 이 정도니까 얘 10이죠. 이게 진짜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느껴야 됩니다. 이거는 2가 감소했으니까 이 감소율이 14.3%인데 분모가 분자는 3에서 2가 즉 33% 감소한 거죠. 당연히 분모의 감소율보다 분자의 감소율이 크니까 14년엔 전년 대비 감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틀렸어요. 자, 2013년 선정업체 중에서 당해연도 과제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건 이제 무조건 최소 교집합 문제입니다. 뭐뭐 이상이다. 한 건도 없는 뭐뭐 이상. 일단 2013년도는 14개 업체가 있어요. 과제 이행 실적을 보면 일단 2013년에는 12건을 했어요. 누가 얼마큼 했는지 몰라도. 왜냐면 선정 업체가 이행하는 과제의 수에는 제한이 없대잖아요. 한 업체가 12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그건 없죠. 왜냐면 5건을 한 게 최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건도 없는 업체는 3개 이상이라는 건 즉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극단적으로 2013년에 이 12건을 한 업체들이 가장 많은 그런 경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한 건이 11개 있어요. 그럼 11개 업체? 그럼 안 되지. 왜냐면 한 건이 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10건을 줘요. 업체 수가 11개니까. 2건을 한 업체가 하나. 그럼 둘이 다 하면 11개. 이게 극단적으로 가장 극대화한 거예요. 과제 이행 실적이 12개일 때 업체 수가 최대가 되는 경우. 자, 그럼 11개 업체는 아무리 못해도 12개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14개였죠. 빼주면 3개. 그럼 적어도 3개 이상이 한 건도 없다가 맞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디귿은 선지 가려냈으니까 맞다고 치고 리를 볼게요. 전체 선정 업체 중에서 3년간 과제 이행 실적 건수 상위 15개 업체의 실적 건수는 전체 과제 이행 실적 건수는 55건이고 80%면 보면 되지. 하나, 둘, 11개. 딱 여기까지가 상위네요. 15개. 그럼 5, 4, 9, 27, 36, 8, 44. 계산 안 해도 되죠? 아이고.
5번입니다. 19, 20 연계 문제 볼게요. 훈련 대상별 훈련 실시 자격증 취득 인원이 나와 있고요. 중복은 없고, 자, 훈련 대상별, 이거 이제 조심하세요. 이 인원들을 구성비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성 연령대 최종 학력별로. 그다음 얘는 뭐냐면 훈련 대상 최종 학력별 훈련 실시 인원 및 자격증 취득률. 이거는 여기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이 가로를 해놨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훈련 실시 인원분의 자격증 취득 인원. 그럼 당연히 뭐 이거 둘이 곱하면 고졸 전직 실업자, 중졸이야 이거에 합격증,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자가 나오겠죠. 1번 보죠. 고졸 전직 실업자인 자격증 취득 인원은 전무대졸 지역 실업자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이거죠. 전무대졸 지역 실업자 이거. 그러면 일단 취득 인원을 물었잖아. 이걸 비교해야겠죠. 그럼 이거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1 감소하는 거 감소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53에서 55는 감소 티 납니다. 얘는 적어도 한 4%, 3.8% 정도 증가를 하니까. 얘는 뭐 감소율이 뭔데 0.0 한 5%? 이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증가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고졸이었죠. 적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 말이 안 되는데. 남성 자격증 취득 인원은 하나만 해볼게요. 훈련 대상 중 신규 실업자가 가장 많다. 이거 맞나요? 잠시만. 신규 실업자. 다시. 남성 자격증 취득 인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가 가장 많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수치가 가장 크다고 해서 얘가 가장 많겠거니 하는데 자격증 취득 인원은 여기서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분의 이거 곱해야 남성 자격증 취득 인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1230에 60% 곱한 것보다 여기서 여기 곱한 게 더 많습니다. 비교만 해봐도 알지. 여기서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3배 넘게. 얘는 기껏해야 뭐 20%도 증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그래서 반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20번 볼게요. 부합하는 걸 찾으래요. 대상별 자격증 취득 인원 그대로 읽어줍니다. 맞네요. 자, 그러면 1, 2, 3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자격증 취득률 이거는요 여러분 자격증 취득 인원의 성 연령대 최종 학력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거지 자격증 취득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률은 훈련 실시 인원분의 자격증 취득 인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거는 틀립니다.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6, 3, 4, 4, 5, 7 볼 것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중졸이야 자격증 취득 인원 이건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딱 봐도 틀려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전직 실업자 4%, 신규 실업자 8%라면 2배의 그 관계에 놓여 있죠. 2배. 해볼까요? 1498이면 1500으로 보고 얘 11%. 그럼 한 165명 정도가 자격증 취득 인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547, 18%. 그냥 550명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얘는 뭐가 되지? 99명 정도. 얘네들이 2배의 관계를 만족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얘가 더 큰데 어떻게 전직 실업자와 구성비가 더 작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4, 8, 12, 32, 34. 이건 그냥 자격증 취득 인원의 구성비예요. 그냥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뭐 그냥 답이 되는 건 되게 쉬웠네요. 답이 아닌 거는 되게 은근히 막 다시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얘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세터민 자격증 21%, 30대면 20% 누적이니까 46, 64, 86, 100. 아무튼 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2017년 550제 자료에서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